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참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발표는 바로 위선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엑셀 파이프 건설 계획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카나다 트루도 대통령이 엑셀 파이프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장비를 카나다에서 독일로 실어보낸다고 발표를 하자 아주 고무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라고 국무부 대변인을 통하여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따라 오늘 유럽에서 유가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할지 모르지만 유럽에는 지금 가스라인을 설치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가 빅텍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모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 빅텍과 조 바이든 행정부 간에 그간에 오갔던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고 연방법원 판사가 오늘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텍들에게 협조를 요구하였고 이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숫자만 들어가면 전부 보도 금지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가 빅텍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빅텍 간에 오갔던 모든 공문 서류에 의하면 이들의 공모 내용이 100일 내에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이 소송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소셜미디어의 거물인 메타, 트위터, 구글 등의 압력을 가하여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러시아가 숨겨놓은 공작의 일원이라는 보도에는 전부 검열하여 삭제했던 사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주는 통제에 의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CDC 발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수많은 파레코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파레코 바이러스는 주로 영유아들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신생아 한 명은 파레코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세로는 발열, 설사, 수막염 증상 등이 나타나며 폐혈증과 유사한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또 호흡기 증상도 나타나 가쁜 호흡이나 아니면 짧은 호흡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주 작은 유아들도 무기력해져서 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레코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대변이나 소변의 샘플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요추천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이 파레코 바이러스에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별히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린 영유아가 무슨 주의를 하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원숭이수도, 원숭이두로 불리우는 망키팍스가 실제적으로 인간에 의하여 디자인되고 퍼뜨려진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국립보건원 연구 발표가 오늘 나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1970년도 콩고공화국에서 맨 처음 발견된 원숭이두는 매우 드문 감염 사례만 나타내고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독일 뮌헨 안보회의, 즉 MSA 보고서와 NTI, Nuclear Treatment Initiative라고 하는 핵전쟁 대비 행동 강령에 의하면 2021년 5월 15일부터 원숭이두가 발병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32억 건의 사례가 발생을 하고 2억 8천만 건의 환자가 죽는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벌써 1년 전에 원숭이두를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염기서열 50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 즉 나이지리아가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원숭이두 바이러스와는 염기서열이 다르고 획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즉 연구실에서 복제 재생된 원숭이두 바이러스라고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원숭이들을 전 세계에 퍼뜨릴 계획을 1년 전부터 해왔으며 오늘날 드디어 그것이 미국,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주에 발표된 영국 경우에는 벌써 1300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6월 말 인플레이션이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근 반세기 만에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이기도 합니다. 주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는 가스 가격, 식품 가격, 여행비 가격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스의 경우에는 60%가 인상되었다고 하나 1년 전에 비해서 LA에 있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200%가 넘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 생산 시설은 억압을 하고 못하게 해놓고는 지금 자신은 중동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서 석유 구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노동자 지수에 따르면 미국인 1인 노동자들이 지난 1년 동안에 9.1%의 인플레이션을 인하여 약 3,400불의 임금 삭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금보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많은 율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봤자 실제적으로 임금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일할 경우에는 6,800불의 수익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의 중동 석유 외교의 첫 번 기착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인 야이르 라피드와의 인사를 주먹질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일국의 정상에 대한 주먹 인사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니 가급적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마스크까지 쓰고 좀 적당히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조 바이든의 주먹질 인사를 한 것은 다른 배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 대한 힘자랑이라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주먹 인사로 여러 장면을 보임으로써 빈 살만을 만났을 때 손을 잡지 않고 주먹을 툭 내밀면서 인사하는 것이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제스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우디에 가서 석유를 증설해달라고 빌어야 될 조 바이든이 과연 주먹을 내민다고 빈 살만 왕세자가 오케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도착 성명 발표에서 조 바이든은 우리 민주당 전체가 이스라엘을 아파레이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의원들만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소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AOC, 이란 오마르 등의 극좌 소수의 하원 의원들을 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아프리카가 인종차별적인 분리국가라는 뜻으로 불렸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단일민족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좀 분리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여 방문 첫 번 연설에서 그 말을 꺼내는 조 바이든 옆에서 누가 보좌를 하는지 누가 연설문을 써주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태여 민감한 부분을 왜 건드리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시위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잔드름 특검이 약 3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증인 소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단첸코의 1차 공판이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잔드름 특검이 약 30명의 증인을 단첸코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의 주역들은 바로 리사 페이지, 스틸, 이고르 단첸코 등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도 약 30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사건이 지금 2022년에도 아직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2일 질 바이든이 텍사스에서 열린 라틴스 인덕션이라고 하는 오찬 연설에서 라틴계의 사람들을 타코에 비교하였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페인식의 식료품점인 보테이가스를 보테가라고 발음을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영문학 교수이자 박사이기도 한 그녀가 영어 단어를 잘못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수로서 지금 영어 발음을 잘못한 것을 떠나 라티노들을 아침에 다양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타코와 같이 다양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발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통 꽃이나 식물에 비유를 하지만은 식품에 비유한 것은 큰 실수란 것입니다.
특히 라틴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금기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부랴부랴 오늘 대변인을 통하여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주 쌍으로 말의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미국의 실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라니 잭슨 박사는 전직 오바마 주치의였습니다. 백악관 주치의였던 그가 오늘 오바마에 대하여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바마에 대한 폭로가 아니고 조 바이든의 인지장애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벌써 조 바이든의 인지장애에 대하여 오바마에게 의사로서의 소견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가 그것을 당신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반협박적인 공갈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하원 의원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돌이켜볼 때는 조 바이든의 인지장애에 대하여 여러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왜 나에게 그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합성어인 오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생겼겠죠. 이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개인의 패거리 정치와 개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나라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